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매파적 인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된 금리 인하에 뉴욕 증시가 반색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왜 올랐느냐? 예상보다 좀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매파적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겠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강조한다면 금리 인하는 종료가 되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재 금리는 중립적 수준에 위치해 있어서 지켜보겠다라는 시그널을 냈고요. 여기다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현재 연준 위원들 내 금리 인상 의견은 없다라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기에다 연준이 40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뉴욕 증시를 환호를 했는데 다만 연준 위원들, 투표권을 갖고 있는 12명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12명 가운데 소수 의견이 무려 3명이나 나왔는데요. 6년 만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2명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그러나 1명은 트럼프의 최측근입니다. 마이런 의사는 오히려 0.5%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라고 해서 내부 진통이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향배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 위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점도표상 지금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내년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걸 보게 되면 2026년은 한 번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금리 전망 폭이 너무 커서 가장 큰 변수는 뭐냐? 과연 파월 의장의 이 임기 만료 이후에 누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케빈 해시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된다면 정말로 큰 폭의 금리 인하, 물가보다는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이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경우 이 중앙은행의 정책 독립성 그리고 이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됐는데 환율이 좀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금리 격차가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로 축소가 됐습니다. 좁혀졌는데요. 통상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좀 줄면서 달러와는 약세, 원화는 강세를 나타내 맞는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오전장 원달러 환율은 1,464원대로 출발을 했지만 마감은 1,473원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의 3분의 2는 바로 이제 구조적인 수급 요건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수급 요건이라는 게 뭐냐?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사학개미의 해외 투자 수요가 너무 많다라는 이제 구조 요인들에 인해서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 글로벌 불확실성, 특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조되다 보니까 약세를 보여야 할 달러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지금 외환시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지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코스피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국내 증시가 안타깝게도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세 가지 악재에 부딪혔는데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지금 AI 거품론입니다. 오라클이 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동사의 주가뿐만 아니라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증시 상승을 견인해왔던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돈 빌려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수급이 약해졌고 여기다 오늘은 내 마녀의 날. 트리플 위칭대, 쿼드러플 위칭대였는데요. 지수 선물 옵션, 종목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 기관들 입장에서 포지션 정리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것들이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4,110선은 유지를 했습니다. 네.
뭐 보통 연말이면 뭐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이 나오고 있나요? 맞습니다. 산타랠리라는 게 이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계절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되면 기관들 주머니가 두둑해지고요. 또 블랙 프라이데이 기점으로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 증시가 통상 계절적으로 이제 상승해 왔는데 그러나 역사가 늘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올해 코스피는 무려 71% 올랐습니다. 네.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7%가 올라서 그동안 대형주 랠리를 주도해왔다면 산타 랠리가 이어진다면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했고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도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산타 랠리의 변수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 이외에도 오늘 저녁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또 다른 반도체 업종 그리고 다음 주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여기다가 실물 지표. 어차피 연준은 앞으로 나올 이제 이 지표에 따라 통화 정책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 소비, 물가와 같은 이제 지표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이제 한국은행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달 15일에 첫 금통위가 있죠? 맞습니다. 1월 15일 올해 내년도 첫 번째 이제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 인하할 것인가? 네. 미국이 3연속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줄어서 한은도 지금 금리할 여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1월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어졌습니다. 지금 더 큰 문제 환율인데요.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해 연평균 환율이 1,410원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수입 물가 불안이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은 이를 근거로 이제 즉각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낮췄다 하더라도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한 동결을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한은이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10.15 대책 이후에 한 달 정도 좀 상승폭이 둔화돼 왔는데 최근 들어서 강남 3구,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전곡점을 또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결국 대출 여건이 이제 완화되면서 투기 수요,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이외에도 이런 이제 가계대출 문제, 부동산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조금 구체적으로 매매나 전세 시장 동향이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오늘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12월 둘째 주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서울 집값이 일주일 새 0.18%.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오히려 소폭이 나기는 커졌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게 되면 강남 3구와 한강벨트가 다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 서울자치구 25개 가운데 19개구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데요.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 또 규제 효과의 역풍이 그대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공급 대책이 곧 나올 걸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정부는 이제 공급 대책을 현실화하겠다. 97 대책에서 밝혔던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호에 이제 공급을 단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마 추가로 거론되는 것들이 도심 내 유부지, 노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 일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발표 시점이 연말이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자체 협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공보다는 이제 민간 주도의 재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얼마나 이제 풀어줄 것인가도 관심사인데요. 가장 강력한 대책은 사실은 보유세 강화입니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 방안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